청장님, 네. 제가 코로나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해서 그때부터 군의 의료 관련 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쭉 있고 체크를 좀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수해나도 군인들이 나오고 이번에도 사실 응급실 문제 있을 때 결국 군의관 파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그렇게 했고 또 별 치료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결국 별 치료가 없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군의관 수급 비상이고 올해 의무사관 후보생이 보니까 184명인가 그렇게 지금 그렇죠? 적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죠.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적은 거죠. 네. 이게 통상 예년에 보면 한 1,300명대, 1,400명대 돼야 되니까 8, 90% 줄은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병무청이 정책 부서가 아니고 일종의 실행 부서니까 거기서 다 하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고민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정책 파트하고 같이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병무청 소관은 아닌데 지금 군의관들이 우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의료 공백 맥구로 나간 사이에 아마 우리 군 자체의 군인들이 민간병원 나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병무청에서 체크는 안 하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24년에 23년에 저 민간병원 나간 거 2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건 국가적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무청 직접 소관은 아닐 수 있지만은 현장에서 다루면서 부딪히는 문제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저 청장님 군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해외 사례도 쭉 보셨을 텐데 해외에 의료군 편제가 있는 데가 있는 나라 혹시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관심이 있어서 좀 봤어요, 전에. 그래서 제가 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K방역 잘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복지부 장관이 세계 싱크탱크 나가서 우선 연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교회가 와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교회가 있어서 좀 스터디를 해봤더니 독일은 5군 편제에 의료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국방에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도 육해군 편제에다가 장기적으로 규모는 작더라도 사이버군에다가 우리가 지금 저 피스키핑 포스 PKO 나갈 때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의료부대가 상당히 호평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국제적으로 헬스가 시큐리티가 되는 세상이 돼서 일종의 저는 국제적인 의료군 편제가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세계 싱크탱크 대회에서 국제 의료군을 만들자. PKO, 피스키핑 포스 다음에 헬스키핑 포스를 이런 거를 유엔이나 WHO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빌 게이츠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한국이 이게 그렇게 공공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영역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우리의 의료 인력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의 민간 해외 지원 방식도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는데 제가 이 문제를 군의 의료 관련 간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의외로 공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서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번에 한강 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류 이런 것처럼 K방역 잘한 성과로 앞으로 국제 의료군을 만들고 한국이 1사단을 낼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료 수준이 높아요. 뭐 온라인 것도 그렇고 치료 같은 경우 치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 보고 치과 기공하면은 유럽에서 만드는 치과 기공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냥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지금 황당한 얘기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곧 현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미래를 보는 군하고 병무청도 그런 각도에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는 사람 트레이닝하고 등등 배치만 하지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특별히 정책당국에 이게 지금 당장 문제를 놓고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데 이게 당장 군의관과 군 의무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병무청 오늘 오후에 서울병무청 우리가 가기로 돼 있던데 네. 그 공교롭게 제가 또 서울병무청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사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제가 방첩사에 무슨 뭐 블랙용 리스트도 뭐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군 관련한 걸 제가 옛날에 2017년에 그 박근혜 저 당시에 계엄 문제도 제가 처음에 사실은 제보를 하고 등등해서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하나 이럴 텐데
우리 동네에 군 전역 장성들이 우글우글한 동네예요. 저희 지역이. 그래서 제가 교류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비교적 관심과 이해가 좀 있는 편인데 이 서울병무청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 현안으로서 그 민간에서의 어떤 그 병무청이라는 준 군사적 시설이 지역사회와의 약간의 그런 사용에 있어서의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갈등이 일제 때부터 있었던 걸 아시잖아요. 아마 그 현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군내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으나 이제는 관민이 그렇듯이 군민도 합리적인 협조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서울병무청장도 한번 뵙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병무청장이 계실 때 앞으로는 군이 민간과 함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는 막 내려먹이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셔서 잘 풀어가는 방향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국방부 상부에 많이 좀 보고해 주시고 문제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군이 그동안 의료의 소비기관이었다면 의료의 생산기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국방부에서도 직업군의관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만요. 아마 지금 저 군에서 국방의대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하는데 이게 사실 크게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문제도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저도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씀 계속 하시죠. 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실현되도록 국방부와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지방병무청 관련해서는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과 저희 그 관청이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